화면 켜짐 상태에서 충전 애니메이션이 조금 나아졌어요. AI 필터처럼 S25 시리즈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다시 이 시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하고 2주 만에 나온 원유아이 7 베타 4차 펌웨어를 살펴볼 건데요. 이제 4차쯤 오니까 바뀌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S25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느냐? 그것도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 바뀐 것들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이번 원유아이 7 베타 4차에서 바뀐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조금 눈에 띄게 변경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전 애니메이션인데요. 화면 켜짐 상태에서 충전 애니메이션이 조금 나아졌어요. 3차에서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개선이 되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차보다는 더 나아요, 이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하긴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4차에서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진짜 바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꽂았을 때 좌측 끝부분으로 살짝 바운스도 들어가고요, 다시 작아질 때도 좌측 끝부분에 바운스가 약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레임 드랍도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끊기는 모습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쫀득해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바운스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나우바처럼 쫀득한 느낌은 좀 아니고요. S2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펌업이 있었죠, 최근에.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베타 3차까지도 다 못 따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충전 애니메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이 베타 1차, 2차 시절의 느낌이 낭낭하게 남아있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또 베타 1, 2차라고 하기에는 뒤에 퍼센트 표시는 또 없어. 이미 이거 보다가 그래도 이번 4차에 충전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더 선명하고 예쁘긴 합니다. 그런데도 조금 아쉬운 거는 여전히 소리에 비해서 애니메이션이 약간 한 박자 느린 느낌입니다. 소리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짝 싱크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운스가 끝날 때도 살짝 여기 배터리 아이콘이 조금 어색하긴 한 것도 아쉽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충전기를 뺄 때는 아무런 애니메이션 없이 그냥 툭 배터리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많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베타 펌웨어 나올 때마다 충전 애니메이션은 항상 개선이 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빠른 설정 창을 불러오게 되면은 S25처럼 이제 S24 4차 베타도 주변기기 연결과 모드가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기기 연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각자 서로 지금 뜨고 있는데, 이게 폰끼리 연결했을 때는 끌어서 연결 지원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원유아이 7에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 버전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폰끼리는 끌어서 연결이 딱히 되는 것 같진 않고, 지금 보시면은 밑에 갤럭시 북5 프로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끌어서 연결했을 때 멀티 컨트롤 시작하는 거 S24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S25에 먼저 선탑재가 되었던 주변기기 연결 같은 경우에도 이제 S24 원유아이 7 베타 4차를 올리시게 되면은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모드도 지금 동일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수면 이렇게 눌렀을 때 동일하게 잘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설정으로 가서 기기 간 연결을 보시게 되면은 저장 공간 공유가 S24 4차 베타에도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누르면은 동일하게 삼성 TV 또는 갤럭시북에서 어쩌고저쩌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25 시리즈에서만 먼저 탑재가 됐다가 갤럭시북에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S24 시리즈도 원유아이 7 베타 4차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기들에서 이제 저장 공간 공유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로그를 보게 되면은 여기 카메라 AI 필터 추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저도 마이 필터 했었는데 공식 명칭이 AI 필터가 됐나봐요 이제.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 우측 상단 카메라 빠른 설정에 필터가 있잖아요. 이걸 눌렀을 때 이제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필터가 아니라 이 AI 필터처럼 S25 시리즈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조절할 수 있는 거 동일하고요, 색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대비 조절하는 거 가능하고요, 채도도 동일하게 조절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필름 그레인 효과까지 들어가는 거 동일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필터 종류 같은 경우도 차이가 없어요. 부드러운, 뚜렷한, 맑은, 강렬한, 차가운, 은은한, 따뜻한, 화사한, 모노톤, 어두운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필터로 사용한 사진 선택해갖고 필터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옆 동네 모 사과 회사에서는 같은 라인업에 새로운 염가판을 추가해놓고 사진 스타일은 해당 라인업에 추가된 신기능이 아니라 구형 버전을 넣어주는 굉장한 끝난누기를 보여줬었는데, 다행히 우리의 삼성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갤러리에 편집으로 들어갔을 때 보시면은 S25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AI 필터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S24 시리즈에서는 아직 포토 에디터가 업데이트가 안 따라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갤러리의 포토 에디터 상으로는 AI 필터 상의 조절 기능대로는 조절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아마 포토 에디터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AI 필터는 끝나누기 없이 제대로 들어간 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삼성 로고 같은 경우에는 S24 울트라 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요거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S24, S24
플러스랑 S25, S25 플러스랑 카메라 센서가 동일합니다. 다른 거는 이제 AP가 다른 거죠. S24 시리즈는 엑시노스인 거고 S25 시리즈는 스냅드래곤인 건데, 아니 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요구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로고 촬영 같은 경우에 그 옛날 LG V30에도 LG 시네 로고라고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걔는 정말 옛날 거죠. 스냅드래곤 몇이냐? 835, 845 요 정도 시절의 휴대폰인데 거기에도 로고 촬영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CPU의 성능 문제는 정말 연관이 없다고 보고 램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S24 울트라에만 넣어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S24 울트라 쓰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S25 울트라가 아니지만 로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됐다. 그 다음에 또 수정이 된 게 하나가 있죠. 나우바가 펼쳐졌다가 들어갈 때 사라지면서 그림자가 한번 팍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나우바가 들어가면서 깜빡이는 현상도 아예 없어졌고요. 그림자가 깜빡이는 것도 아예 없는데, 이게 보니까 축소가 될 때 그림자가 따라가는 걸 아예 없앴더라고요. 나우바 알량만 축소가 되게끔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물론 저만 거슬렸던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디테일한 사소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패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S25 같은 경우는 아직 패치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나우바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림자가 한번 팍 사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외에 수정된 부분으로는 잠금 화면과 AOD UI 오류 수정, 퀵패널 UI 오류 수정, 브루파 알림 오류 수정, 지문 해제시 버벅이는 문제 수정, 홈화면에서 상단 패스줄 사라지는 문제 수정, 최근에 열고 닫을 때 부자연스러웠던 애니메이션 수정, S24, S24 플러스 한정, 데이터 네트워크 접속 안 되는 문제 수정, 굴락 퀵스타 설치 후 상대바에 공백 생기는 문제 수정 등등의 수정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차에서도 여전히 버그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불만 사항들도 있겠죠, 당연히. 일단 이번 4차 업데이트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불만이 바로 이걸 겁니다. 앱에서 퀵 액션 메뉴를 이렇게 길게 눌러서 폈을 때 너무 따닥따닥이 됐어요. 이게 원래는 간격이 이렇게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 지게찾기가 맨 마지막 줄인데 여기 밑에 있는 선택하고 거의 지금 다 알랑말랑 하고 있죠. 아니 왜 굳이 이렇게 건들 이유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원래 여백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거나 이랬던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잘 보이는 UI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게 줄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다크 모드에서 앱스랍으로 오게 되면요, 원래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거였어요. 이게 막 일부러 엄청 까맣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배경이 어둡게 변했다 보니까 얘도 그냥 자연스럽게 톤 다운이 됐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베타 4차에서는 갑자기 여기다가 시꺼멓게 다크 그레이를 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색바에 배경 블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얘는 배경 블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다크 그레이 하나 띡 얹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상당히 조금 디테일함이 모자라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기존 톤이 그렇다고 해서 검색바가 막 밝아 보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둡게 덮었어야 됐나 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합니다. 안 그래도 유저분들이 보낸 피드백 중에 반영 안 된 것들도 많은데 그 와중에 또 이런 불만사항을 만들어내면은 이건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부 위젯들에 조금 여백 이슈가 있더라고요. 디바이스 케어 위젯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빗자루 모양이 일단 조금 바뀌었죠. 원래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쭉 있던 빗자루가 이제 약간 쓸리는 모션처럼 추가가 된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측에 있는 상태바 같은 요 UI 있잖아요. 이게 원래도 막 여백이 엄청 여유롭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끝부분에 붙어버렸어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공율도 괜히 안 맞는 느낌 들고 조금 많이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더 문제는 여기서 4 곱하기 2로 만들게 되면 이제 빗자루랑 이 상태바가 너무 커진다 이거죠. 근데 좀 빗자루가 부담스럽긴 하다. 기존 거는 여백을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여백이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빗자루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차라리 여기에 뭔가 텍스트를 더 추가하거나 이 휴대전화 최적화랑 시계의 텍스트를 조금 더 글씨를 키우면 됐을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넓네요 진짜. 그 다음에 뭐 알람 같은 경우에도 이 좌측에 너무 붙어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UI가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렇게 일반 화면이었다가 AOD로 바뀔 때 상단바 쪽에 비네팅이 한번 깜빡이면서 들어가는 거 동일합니다. 저만 예민한가? 디테일한 요소들을 더 챙기면은 이제 항상 조금 비교가 되고 있는 iOS랑 비교를 했을 때 UI의 완성도, 이런 세밀함, 그런 데서 나오는 감성들이 더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잠금 해제랑 관련된 두 번째 문제가, 이건 아마 3차부터인가 2차부터인가 계속 조금 리포팅이 됐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잠금 해제를 했을 때 상단바가 한번 깜빡, 진짜 살짝 깜빡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한번 흐름이 끊겼다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것도 불만사항이 계속 있었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수정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정렬을 앱스랍에서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세로로밖에 못 써. 이거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순정해서 바라는 건 이제 물 건너 광고 없고 홈업에서라도 앱스랍 스크롤 방향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금방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S25에서 억지로 이렇게 세로 스크롤로 쓰고 있다 보니까 적응은 됐어요. 적응은 됐는데 여전히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4차에서
한글화해서 아직 적용 안 된 SE25 시리즈의 기능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나우 브리프 아직 없어요. 오디오 지역에도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AI 셀렉트도 4차로 올라오면서 스마트 셀렉트에서 AI 셀렉트로 베타 버전도 이름은 바뀌었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요, 이렇게 아이콘 인식을 했을 때 얘는 어시스트가 다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시스트 연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했을 때도 글쓰기 어시스트가 떠야 진정한 AI 셀렉트인데 얘는 안 뜨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AI 셀렉트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뀐 스마트 셀렉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신 번호 및 스팸 확인 기능 아직 안 들어왔고요. 전화 앱에서 바로 통화 요약 보는 것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어시스트 눌렀을 때 주요 내용 읽어주기도 아직 없고요. 갤러리 상세 정보 띄웠을 때도 더 자세하게 나오는 요 상세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 4차가 사실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렇다 보니까 S25 시리즈의 AI 기능들 많이 먹고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에 까보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식에서는 과연 얼마나 AI 기능들이 많이 먹고 나올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20날에 삼성 멤버스에 올라왔던 글을 제가 보니까 인도 삼성 멤버스 담당자가 말하기를 이제 베타는 요번 펌웨어로 끝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정식 펌웨어가 올라올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진짜 제발 이제 베타 좀 끝내주세요. 너무 길게 끌고 있어요 진짜. 역대 제일 늦고 제일 길게 베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베타를 여러 기종들이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S24에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약간 조금 그래요. 사실 또 5차 6차 루머도 한번 돌았었죠. 그래서 정식 버전이 막 5월 6월 돼야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정식 펌웨어가 되게 되면은 S25의 기능들이 많이 조금 하위 호환이 되도록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S24 시리즈의 원유어 7 베타 4차 펌웨어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정식 펌웨어에서는 더 많은 피드백 그리고 더 많은 기능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